도대체 이 발표가 어떻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자, 근데 입시 전형에, 그러니까 새롭게 발표된 내용을 이해하려면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입시는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근데 수시에는 4개 전형이 핵심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은 무엇으로 학생을 뽑는 거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신을 숫자로 비교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자, 저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전교생 30명밖에 없는 고등학교에 전교 1등이에요. 그냥 1등이 아니라 3년 내내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저의 경쟁자인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건 똑같은데 중학교 때 전교 1등만 모여있다는 민족사관고의 상위 20% 3등급이에요. 여러분이 고대 교수님이라면 민족사관고 3등급 뽑고 싶으세요? 아니면 전교생 30명밖에 없는 고구려 고등학교의 전교 1등 뽑고 싶으세요? 그렇죠? 대부분은 민사고 3등급을 뽑겠죠. 뽑고 싶겠죠. 자, 그래서 제가 되게 열받았어요. 그래서 고대 학생부 교과전이 원서를 냅니다. 자, 그래서 고대가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복잡한 공식을 만들어도 저는 3년 내내 전 과목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등급이에요. 그래서 모든 변수에 숫자 1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의 내신은 몇 등급으로 환산돼요? 그렇죠. 당연히 1등급이겠죠. 얘는 3년 내내 3등급이에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3등급이에요. 모든 변수의 숫자 3만 들어가요. 그럼 몇 등급으로 환산돼요? 3등급으로 환산되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숫자로 비교해요. 숫자로 비교하면 1이 이겨요? 3이 이겨요? 1이 이기죠. 여러분은 누구 뽑고 싶으셨어요? 예, 민사고 3등급이요. 근데 실제로 합격은 누가 돼요? 어, 고구려 고등학교 1등급이요. 자, 여러분 누구 가리키고 싶어요? 민사고 3등급이요. 근데 실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누구예요? 예, 고구려 고등학교 1등급이요. 자,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만 딱 잘라놓고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애들 안 뽑아요. 전체의 10%, 수시만 딱 잘라놓고 보면 한 20% 정도 보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종합 전형은 내신 안 봐요? 봐요. 보는데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지 않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수준을 먼저 봐요. 야, 민족사관고라고 그랬잖아요. 민족사관고 애들은 중학교 때 다 전교 1등이에요. 자, 얘네들은 민사고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도 풀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국영수 중간고사를 보면 애들의 평균이 90점에 가깝다, 50점에 가깝다?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90점에 가깝다. 자, 그리고 학생부에 뭐가 적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의 그 국영수 표준 편차가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골고루 멀리 분포하고 가깝게 분포하는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가 크면 1등과 꼴등의 점수 차이가 큰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모든 애들이 평균에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민사고 아이들은 표준 편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 안에 상위 20% 아이라면 우수한 아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우수한 아이이기 때문에 면접에 한번 오라고 해볼 가치가 있겠죠. 자, 고구려 고등학교 전교 1등이에요. 30명밖에 없는 고등학교 전교 1등은 한 반에 1등이잖아요. 야, 뭐 걔 굳이 봐야 돼? 아니, 근데 얘는 3년 내내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 과목 1등급이에요. 선생님도 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 진짜 그러네? 그럼 걔도 면접에 오라 그래. 그래서 10명 뽑는데 3배수 30명 또는 5배수 50명을 면접에 불러다가 학생 하나 앉혀놓고 교수 3명이 꼬치꼬치 따져물어서 진짜 내가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해서 최종 10명 뽑는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체의 한 33%,
수시만 딱 잘라놓고 보면 56% 정도를 학종으로 뽑아요. 자,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가 원하지 않는 애가 뽑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가 원하는 애가 뽑히긴 하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쓰는 전형이 논술위주 전형이에요. 자, 논술위주 전형은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에이 나 다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낸 아주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지금 사라지고 있는 킬러 문항 같은 문제를 여러 문제 내서 그 문제의 식과 답, 중간 과정을 모두 평가하는 시험이 논술 시험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논술 시험 잘 본 애를 그냥 대학에 합격시키겠다, 논술 위주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기 위주 전형은 특기자, 예체능 특기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술, 체육, 음악, 미술, 과학 뭐 이런 거에서 특별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을 뽑는 게 실기 위주 전형인데, 보통 일반 아이들은 이런 뭐 특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 종합교과 논술 위주 전형, 이 수시 3개 전형에서 6장의 원서를 쓰고요. 이 수시에서 다 6장이 떨어지면 수능을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지금 현재의 입시 제도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정시가 40, 수시가 60인데 수시에서 거의 60%는 학종으로 뽑고 그 다음이 교과, 논술 요런 정도의 비중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은 학생을 선발한다. 자, 요런 개념을 딱 두고 지금 지난 10월 10일 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딱 한번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서 우리가 봤듯이 기존 내용까지는 1학년 때까지는 상대평가,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라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6월달 자기네가 발표해놓고 10월달에 그 모든 내용을 뒤집는 내용을 얘기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내신을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여야 된다면서요, 왜 갑자기 상대평가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교육부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돼요. 무슨 얘기냐, 앞서 각 대학이 A, B, C, D 5등급 절대평가가 되면 각 고등학교가 자기들이 가르친 애기들 힘들면 안 되니까 가장 높은 A라는 성취도를 50%, 10명 들으면 5명은 A를 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A를 과연 대학이 믿을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아직 절대평가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갑자기 도입하면 대학이 아예 고등학교 내신을 다 안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성취도를 무한정 많이 주는 거에 좀 태클을 걸어야 되겠어. 그래서 나온 얘기가 처음에는 원점수를 적어주자. 그래서 얘가 99점짜리 A인지 90점짜리 A인지 원점수를 좀 볼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 또 두 번째 얘기는 A가 전체의 몇 프로인지 B가 전체의 몇 프로인지 각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에 A, B, C, D를 몇 프로씩 줬는지 비율을 적게 하자.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가 A에게 너무 많은 비율을 A를 주면 그 학교는 대학이 아예 저 학교 믿을 수 없어 내신, 그래서 그 학교 애들 안 뽑게 여기다 태클을 좀 걸자. 그리고 과목 평균과 수강수도 적어주자. 원래 여기 표준 편차라는 게 있으면 좋은데 표준 편차가 있으면 아까 얘가 특목고에야 일반고에 이런 거 구분할 짝 쓰니까 표준 편차는 또 빼버리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해도 A한테 많이 주면 뭐 태클 걸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A, B, C, D, E의 비율을 좀 정해주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A는 상위 10%까지만 줘. B는 그 다음에 24%까지만 줘. C는 32%까지 줘. D는 24%까지만 줘. E는 10%만 줘. 이렇게 각각의 성취도의 비율을 내가 정해줄 테니까 각 고등학교는 이 성취도 비율을 맞춰서 A, B, C, D를 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자, 근데 성취도 A를 10% 줘.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니까 아니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뭐래요? 아, 참 맑게 못 들으시네. 그래요.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ABCD 적어놨잖아요. 근데 ABCD를 적어놨는데 고등학교에서 성취도 A에 너무 많은 비율을 주면 대학이 이 내신 자체를 안 보니까 신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저희가 A등급은 10%, B등급은 24%, C등급은 32% 이렇게 일정 정도 비율을 맞춰서 주라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비율을 정해주면 이게 상대평가라니까요. 뺑글뺑글 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이렇게 오늘 앞에 우리가 왜 교육이 바뀌고 이걸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은 요 다음의 스텝이 뭐냐면 요게 빠질 거예요. 오늘 또 이주호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거는 절대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절대평가가 아직 정착되기 전이기 때문에 약간 9등급처럼 타이트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5등급처럼 넓은 상대평가를 적용해서 최고 성취도의 아이들의 숫자를 비교 점검할 수 있도록 해놔야만 대학에서 내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절대평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절대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국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도기예요. 그래서 9등급 상대평가에서 갑자기 절대평가라고 하면 모두가 헷갈려 할 거니까 5등급 상대평가라고 하는 약간의 디딤돌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절대평가로 가겠다라는 취지야. 이 취지는 좋아. 근데 막상 이걸 이 내용으로 입시를 치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2등급이 되는 순간 중경외시 라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애가 3등급을 계속 찍으면 우리 아이는 수도권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순간 우리는 이 경계에 있는 순간 치열하게 1등급을 향해 가야 되고요. 치열하게 2등급을 향해 가야 돼요. 아니면 진짜 10.1%에서 2등급이 되는 안타까운 애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입시에서 이 내신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좀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문제는 수능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능은 사실 고교 학점제의 관점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기에 좋은 시험이 아니에요. 역량을 평가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지 꺼내서 오지선다로 찍는 거는 지식을 평가하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이 객관식 수능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능 개편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 수능을 서술형, 논술형 수능으로 만들어서 고차원적 사고력을 볼 수 있는 좀 어려운 시험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역량의 개념에 맞는 수능으로 변화시키자라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능이라는 시험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학교 교육이 역량 중심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의 중요도를 낮춰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완전히 수능을 없앨 수 없는 건 각 고등학교 내신이니 그러니까 A라는 고등학교와 B라는 고등학교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신 자체 서로 다른 학교의 내신을 그대로 믿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력을 평가하는 학력평가 시험으로서의 가치는 있어. 그래서 그런 가치를 두는 것으로 그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의 그냥 극단적인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면 필수 과목만 수능에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도 절대평가로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2학년 때도 수능을 보고 3학년 때도 수능을 보자. 그래서 2학년 때 본 수능과 3학년 때 본 수능 중에 잘 나온 수능 점수를 대학에 제출하자.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만 맞으면 넌 자격 조건 충족. 그 다음에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서 대학에 뽑는 그런 식으로 가자. 그래서 수능을
고차원적 사고력을 보는 어려운 시험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꿀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교육부가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중3까지 애들의 수능은 선택형 수능이에요. 자, 선택형 수능은 뭐냐면 수학에 공통 과목이 있어요. 수원, 수투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 봐야 돼요. 그런데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는 내가 자신 있는 하나만 골라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대충 수원, 수투와 확통, 수원, 수투와 미적, 수원, 수투와 기하, 요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국어도 독서와 문학은 공통 과목이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자신 있는 거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영어와 한국사는 선택 과목이 없고요. 탐구 과목은 사탐, 과탐 17개 과목들 중에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2개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수능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물리 2를 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애가 지구과학 1을 선택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리학 2는 엄청 어렵게 나왔는데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구과학 1은 엄청 쉽게 나왔는데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원점수는 둘 다 100점이잖아요. 그럼 이 두 100점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엄청 어려운 걸 100점 맞춘 애가 훨씬 공부 잘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 시험에서는 원점수는 쓰지 않습니다.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점수를 보정한 보정 점수를 써요. 그래서 그게 뭐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 같은 걸 쓰는데요. 실제로 물리학 2는 가장 어렵고 애들이 잘 선택 안 해요. 그래서 물리 2에서 만점을 맞으면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애들이 그래도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는 게 지구과학 1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 1을 만점 받으면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 2 만점과 지구과학 1 만점의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냐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어나 수학에서 두세 문제 틀려도 이 탐구 과목에서의 표준 점수를 극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 교수님의 입장이라면 국어와 수학이 더 중요해요? 탐구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뭐 전공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리 2를 선택해서 찍어서 막 어떤 애가 다 만점을 맞으면 걔는 완전히 탑 오브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2028학년도 대입을 위한 수능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의 어떤 본질을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갈 거냐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이거예요 물어봤는데 갑자기 우리 그거 고민 안 했고요. 지금 있는 수능에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있으니까 선택 과목이 없는 통합 수능으로 바꿀래요.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수능의 본질을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대한 큰 선택을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는 상관없고요. 내가 지금 먹는 빵에 약간의 양념을 더해서 더 맛있게 만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죠. 그게 다 놀란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막 이런 게 된 거죠. 자, 거기에 과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아이들은 독서와 문학 공통이고 언매나 화작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통시험으로 된 게 뭐냐면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이잖아요. 매체 빼고 다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는 다 범위가 엄청 넓어진 거예요. 자, 수학은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 대수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인 수1이에요. 여기 미적분원이 수2예요. 확률 통계는 여기에요. 어떻게 됐죠? 수학은
인문 계열 아이들이 주로 보는 걸로 시험 범위 확 줄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3 때 수원 수투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는 재수할 때 수원 수투 확통으로 안 하던 확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죠. 아, 그래, 미적분보다 확통이 쉬우니까 수학은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영어랑 한국사는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탐구예요. 자, 여기 보면 물리학 원, 화학 원, 생명과학, 지구학 원은 이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물리투, 화투, 생명과학, 지구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진로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되게 심한 과목들도 수능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문이과 구분 없이 다 시험 봐야 돼요 라고 얘기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뭔가 좀 헷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이번에 발표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공통 과목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면, 난이도 기준으로 볼 때 국영수는 일반 선택 과목까지이고 사탕과 땀은 공통 과목의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변별력은 지금 수능이랑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딱 봤을 때 지금 수능은 아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아, 이거 잘하는 애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뽑을 수 있는데, 수학에서도 미적분 기하까지 시험을 보니까 아, 이 아이는 뽑을 수 있겠다 안 되겠다 느낌이 오는데, 지금 변경된 통합 수능은 모두 아주 기초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걸로 시험 범위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선원수령 심화 수능으로 갈 거야, 아니면 기초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요것만 보면 기초 학습 능력을 보는 수능으로 갈 것처럼 시험 범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수능 올 A등급을, 올 1등급을 지금의 올 1등급처럼 쳐다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예요. 제가 대학이라면 지금 1등급과 올 1등급과 앞으로의 올 1등급은 수준의 차이가 있죠. 왜냐면 쉬운 과목을 1등급 받은 거니까. 그래서 수능이 뭔가 변화하긴 변화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변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의 느낌은 뭐냐면 약간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으로 수능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 낮추려는 방향성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자, 자꾸 그 자연계열 전공 교수님들이 미적분 기하도 안 한 애들이 어떻게 대학 우리 과에 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원래는 이걸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화수학, 예를 들어 미적분 기하를 수능 과목에 포함시킬지 안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포함시킨다면 얘는 기존 수학처럼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걸로 살짝 한번 집어넣을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뭐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들어오는 순간 자연계열 애들은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를 다 해야 되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수학에서 진로 선택의 난이도 시험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죠. 아니, 기계공학 오는 애들이 물리화학도 제대로 안 듣고 어떻게 와요? 여기까지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선택하는 순간 통합형 수능이라는 철학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갈 것이다, 채택 안 될 것이다가 대부분 공교육 선생님들의 생각이고요. 이제 사교육이나 입시 쪽을 하시는 분들은 아, 대학에서 지금 수능 자체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를 넣어서
정말 극상위권 아이들의 변별력을 요런 과목들로 좀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고런 얘기가 나와서 이건 의견이 분분해요.